영원한 1등 기업은 없다. 그래서 나는 ETF에 투자한다. 너도 요즘 느끼지 않아? 세상에 영원한 1등 기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주식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당연한 믿음이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요즘 더 확신이 들어. 개별 기업을 맞히는 건 결국 확률 게임이다. 잘할 수는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ETF를 기본 베이스로 간다. 오늘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영원한 1등 기업은 없다는 사실이 장기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 진실인지 편하게 얘기해 볼게. 첫 번째, 과거의 1등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너 기억나? 예전에 1등이던 회사들.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야후. 한때는 망할 리 없다. 이 회사는 끝판왕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기업들이야. 근데 지금은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이유는 단순해. 현재가 너무 강렬해서 미래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특히 투자에서는 이 착각이 더 치명적이지. 왜냐하면 주가는 기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이 기업은 계속 좋을 거야라고 굳게 믿어버리면 회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충격이 훨씬 크게 와버리거든.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어. 모든 기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한다. 어떤 기업도 이 사이클을 벗어난 적은 없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지금의 대장주들도 언젠가는 이 사이클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물론 이게 내일일 수도 없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영원히 1등을 유지하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게 포인트야. 두 번째, 지금의 1등도 결국 내려온다. 요즘 보면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강력하잖아. AI, 클라우드, 반도체, 생태계. 이 기업들을 대체할 회사가 있을까 싶기도 해. 근데 시장은 언제나 그랬어. 대체할 기업이 있을까 할 때마다 새로운 1등이 등장했고 기존의 강자는 어느 순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지. 성장이 멈추면 사람들은 떠나면 주가는 다른 성장주로 이동해. 그래서 1등이 무너지는 시점은 망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되는 미래가 없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쇠퇴 시작점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지. 기업 내부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애널리스트도, 전문가도, 심지어 CEO조차도 자기 회사의 정점을 정확히 모르는 게 현실이야. 이 불확실성이 개별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나처럼 ETF 중심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야. 세 번째, 개별주 투자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하다. 너도 나도 개별주로 돈 벌어본 적 있잖아. 그리고 돈 잃어본 적도 있지? 왜 그런 줄 알아? 개별주는 능력, 운,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꾸준히 승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과거 애플을 2005년에 산 사람은 대박이지만 2021년에 산 사람은 수익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 같은 기업인데도 타이밍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야. 또한 개별주 투자에는 감정이 자꾸 끼어들어. 조금만 빠지면 불안하고 조금만 오르면 더 사고 싶고 특히 회사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처음에 인정하지 않아. 에이 설마 다시 오르겠지. 이 회사가 망할 리가 없는데. 이 감정적 집착 때문에 손실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아.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감정을 통제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기업 하나가 흔들려도 ETF는 전체 산업이 버티니까 내 멘탈이 덜 흔들리거든. 네 번째, ETF는 영원한 1등 기업이 없다는 현실을 자동으로 반영한다. ETF가 진짜 똑똑한 이유는 여기 있어. 1등이 무너지면 자동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자동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오래된 강자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난다. 이 과정이 자동으로 수수료 몇 %로 매일매일 이뤄진다는 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 S&P 500 같은 지수를 보자. 과거 상위 기업이었던 GE, 엑손모빌, AT&T 모두 지금은 상위권에서 밀려났어.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과거엔 마이너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이게 ETF의 본질이야. 미래의 강자를 자동으로 담아주는 시스템. 우리는 그걸 맞힐 필요도 없고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산이 0이 되는 일도 없어. 장기적으로 ETF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야. ETF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무너지는 기업은 버리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갈아타는 구조이기 때문이야. 다섯 번째, ETF는 나의 게으름을 수익으로 바꿔준다. 나는 개인적으로 ETF가 좋은 이유가 있어.
내 성향 때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루 종일 기업 분석하고 실적 체크하고 뉴스 뒤지고 이런 걸 끝까지 꾸준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 심지어 그걸 한다고 해서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게으름을 인정하는 투자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어. ETF는 내가 몰라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만큼 그 열매를 나에게 나눠줘. 내가 아프든 바쁘든 기분이 우울하든 ETF는 나를 대신해서 경제의 움직임을 따라가 주거든. 장기적으로 이만큼 스트레스 적고 실수 위험이 낮고 리스크 대비 보상이 확실한 투자 방식이 있을까? 여섯 번째, ETF가 주는 진짜 가치는 내 삶을 지키는 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투자 때문에 내 삶이 휘둘리는 거야. 밤마다 주가 확인하고 기업 실적 발표날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손실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이런 투자라면 사실 오래가기 어렵지. ETF의 장점은 단순히 분산이 아니라 내 정신을 지켜준다는 거야. ETF를 기반으로 투자하면 내 자산은 천천히, 꾸준히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커져. 극단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삶 전체가 안정돼. 그게 장기 투자의 핵심이야. 투자를 1년, 2년 할 게 아니라 20년, 30년 할 거라면 견딜 수 있는 투자가 훨씬 중요해지거든. 일곱 번째, 그래서 나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물론 나도 개별주를 조금은 해. 특히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이나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근데 내 자산의 중심, 내 노후의 기둥, 내 장기 복리의 토대는 항상 ETF야.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기업을 맞히는 건 어렵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산업은 변하고, 기술은 변하고, 소비자는 변한다. 나는 그 변화 속도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는 게 맞다고 봐. 경제 전체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 이 공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해. ETF는 나에게 미래의 승리자를 맞히는 부담을 없애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라는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의 완벽한 도구라고 생각해.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투자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리고 오래 버티려면 내 자산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지 않아야 해. 불안해서 흔들리는 구도라면 사람은 절대 오래 버틸 수 없거든. ETF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 시간의 축적, 복리의 힘,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다. 영원한 1등 기업은 없다. 하지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기업은 계속 나타난다. 그 흐름 전체에 투자하는 게 ETF고. 그래서 나는 ETF를 중심으로 간다. 너도 만약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리고 싶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기본 포트폴리오를 갖고 싶다면 ETF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나는 믿어. 개별주는 선택이지만 ETF는 기반이야. 그리고 이 기반이 튼튼해야 투자 인생이 길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